안녕하십니까, 갈상돈입니다. 오늘부터 종횡무진 인문학 여행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에서 이 정치 사상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생각의 역사, 정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사실 대학에서는 하고 싶은 강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또 공부,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공부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간이 살아온 역사들, 도대체 인간은 왜 사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또 정치란 무엇인가, 어떤 정치가 좋은 것인가, 또 인간의 문명, 인류의 주소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동양과 서양의 고전을 넘나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저 자신의 어떤 우선 공부 동기가 우선이고요. 또 제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오늘부터 종횡무진 인문학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아주 태초에 인간이 기록으로 남긴 책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남긴 기록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또 가장 먼저 이 역사에 남긴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다. 도대체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이유로 전쟁을 했고, 또 그때 당시의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신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저도 고민을 하고 또 제가 공부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오늘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대략 한 5번,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대한 서사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사시라는 것은 역사를 시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고대 역사도 보고, 또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 인물들의 일대기를 우리가 같이 만나보면서 이걸 또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도 우리가 한번 보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도 키우고, 또 우리 생각의 역사도 한번 되짚어보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또 느끼시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또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이 인간사 아닙니까? 인간사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또 외부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 이런 것들이 작용해가지고 인간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의 조건들이 또 잘 맞아야 또 되고, 운전을 내 혼자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해 오지 않아야 저의 운명도, 우리의 안전운행도 가능하듯이 상호작용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상호작용.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의지와 함께 또 외부의 어떤 세계,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을 믿고, 또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하늘에 이런 별도 보면서 점성술도 따져보고, 주역이라는 그런 어떤 역학으로 또 인간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또 점보로도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과 인간 외부의 세계, 이런 것들도 다 폭넓게 우리가 또 우주라는 이런 공간,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신들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서 인간의 의지를 더 키워온 그런 역사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점차 더 확대되고 그 자유의 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정치를 향해서도 우리가 또 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에 우리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이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사람이 너무 자유의지에 맡겨버리다 보니까 통제하지 못하는 자유, 이거에 의해서 너무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산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들이 물론 인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유가 다 제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종으로 흘러서 범죄도 저지르고 뭐 라디오 들으면서 보니까 젊은 뭐 16살, 17살 이런 아이들이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바라보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폭넓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공부 시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에 관한 철학 중에서 이 서론이 좀 깁니다. 오늘은 철학 중에서 이 신영복 선생님이 우리 돌아가셨는데 뭐 사형수였죠. 근데 사형수였는데 그분이 27, 8년인가 21년인가요? 2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런 것도 하고 최근에는 담론이라는 동양 사설을 남긴 또 강의 이런 것도 남겼는데 그분은 공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하셨습니다. 성공회대 교수로 계시면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분이 공부 철학이 그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첫 단계는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엔 가슴으로 하고 나머지 마지막 단계 그건 발로 하는 게 바로 그게 공부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머리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느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에 이르러서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는 실천으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올바른 공부를 이 세상 속에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 철학이라고 공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영복 선생님의 그런 공부 철학을 바탕으로 이 종횡무진 인문학 강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리아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포인트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도대체 일리아스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 일리아스가 다루고 있는 트로이 전쟁, 이것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아니면 문학적인 허구인가?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도대체 일리아스가 다루고 있는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요 세 가지를 점검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리아스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 또 호메로스라는 인물. 호메로스는 기원전 대략적으로 한 800년에서 750년 전의 인물입니다. 또 일리아스가 다루고 있는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 일리아스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가들, 또 역사가들, 또 정치가들, 정치학자들이 얘기할 때 대략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에 전쟁 묘사가 생생하고 또 문학적인 표현이나 감수성들이 풍부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루고 있는 트로이 전쟁은 사실인가? 1868년에서 71년 그 독일의 하인리 슐리만은 고고학자가 원래 무역업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트로이 유적 발굴에 나섭니다. 책 속에 나온 장소를 찾아서 유적 발굴에 나서는데 이 사람은 일리아스에 흠뻑 빠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 젊은 아내를 만나서 같이 발굴을 하는데요.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우리 에게해 있죠. 지중해에서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에게해 오른쪽 동쪽에 바로 해변에 트로이가 있습니다. 유적을 발굴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세 번째, 일리아스가 다루고 있지 않은, 원래 일리아스가 다뤄야 할 도대체 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상기를 시켜드려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우리 일리아스의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 있죠. 우리 그 발목에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 아킬레우스, 영화 트로이에서 브래드 피트가 맡았던 그 아킬레우스, 무적의 용사죠. 그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아버지가 바로 펠레우스와 테티스입니다. 근데 그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바다의 여신, 신입니다. 근데 아버지 펠레우스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나서 나온 아들이 바로 아킬레우스, 트로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테티스가 여신이니까 신들을 다 초대한 거죠. 그리스 올림푸스 산의 신들을. 그런데 한 명을 빠뜨렸습니다.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입니다. 그 에리스를 빠뜨렸더니 이 에리스가 거기에 나타나서 화가 났죠. 그래서 황금 사과를 던집니다. 그리고 그 황금 사과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사과의 주인이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 여신이 등장하죠. 바로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과 또 아테나 여신, 그리고 미어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세 여신이 서로 다투자 제우스가 그때 당시에 이대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대산에 뭐가 있느냐? 파리스 왕자가 거기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스 왕자는 누구냐? 바로 이 전쟁의 씨앗이 된 트로이의 왕자입니다. 그 파리스 왕자에게 심판을 맡기는 거죠. 이 황금 사과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세 여신이 이 파리스 왕자를 상대로 공약을 내겁니다.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은 나를 선택해주면 권력과 부를 너에게 주겠다. 또 아테나 여신이라는 것은 전쟁의 신입니다. 이 전쟁의 여신은 바로 너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명성과 영광을 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시대는 비너스라고 하죠.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겁니다. 자,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어떤 여신의 공약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아프로디테가 내건 공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 그 공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서 하필이면 스파르타로 갔는데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의 초대를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메넬라우스 왕비, 여러분들 스파르타 그리스의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그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비인 헬레네에 꽂히게 됩니다. 큐피드의 화살, 그게 꽂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레네의 마음을 뺏깁니다. 아프로디테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헬레네를 꼬셔서 트로이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스는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스의 강대국인 스파르타, 메넬라우스 왕은 바로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더 큰 강대국 미케네 왕 아가멤논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가멤논이라 이름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가멤논은 그리스 미케네 문명을 이끈 아주 강성한 그 강대한 왕국을 만든 그 왕입니다. 그 아가멤논 꼭 기억을 하고요. 또 아가멤논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리스 비극 작가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킬로스, 또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세 사람, 이름이 좀 기억하기 힘들죠. 자, 우선 차근차근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바로 아가멤논이 있습니다. 이 아가멤논 비극 주인공이 바로 아가멤논인데 트로이 전쟁을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가멤논이 승리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아내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뭐 전쟁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생사에서. 어찌됐든 그 아가멤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긴 이 메넬라우스는 자기 형인 미케네 왕 아가멤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 아가멤논은 그리스 전역을 사실상 이 영향력을 전역에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역을 다 똘똘 뭉쳐서 구출하러 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서는데 트로이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전쟁 준비를 2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 준비 2년 동안에 이 아가멤논이 또 사고를 칩니다. 바로 이 사냥을 하다가 우리 전쟁의 여신, 화살의 여신, 또 풍요와 다산의 여신, 처녀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이 몹시 아끼는 수사섬을 사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분노한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 아가멤논 군대가 출발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전염병을 퍼뜨리고 바람을 맞게 합니다. 바람이 안 불면 돛대를 세워서 갈 수가 없는 거죠. 노를 지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 따라 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느냐 해가지고 예언자 칼카스 있습니다. 이 칼카스, 우리가 그리스 시대 생각을 하면서 두 명의 예언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칼카스와 또 다른,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테이레이시아스, 말 좀 어렵습니다. 칼카스와 테이레이시아스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칼카스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분노를 사서 이런 재앙이 내렸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근데 그 재물은 처녀를 바쳐야 되고, 또 그 처녀는 이 재앙을 만든 그 사람의 딸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 이 아가멤논이 또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죠. 우리 그 그림에는, 제가 여기 나중에 그림 여기 나와 있죠. 이 그림에는 딸이 이피게네이아인데, 이 딸이 제물로 바쳐질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가멤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 딸이 제물로 바쳐질 그때에 아르테미스 여신은 또 마음이 풀어져서 이 이피게네이아를 구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전으로 데리고 와서 신전의 여사제가 되게 하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만에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트로이 전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 총연합군과 또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은 또 그 트로이의 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동맹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여러 그 소국들의 왕들을 모아서 동맹과 동맹의 전쟁 일어나게 되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쟁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은 기억해야 되는 것, 동맹 대 동맹 또는 동맹 대 연합군의 전쟁은 엄청난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간도 길고 또 전쟁의 피해도 막대하고, 인류사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들은 동맹들의 그 전쟁이 또 이렇게 치명적인 전쟁들, 참사들, 어떻게 보면 역사에 기록된 대전쟁들은 연합군, 동맹군들의 전쟁들입니다. 우리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기록한 투키디데스, 우리가 그 투키디데스 전쟁을 기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역시 스파르타 연합군과 아테네 연합군 이후에 이제 지금 트로이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전쟁인데 그 전쟁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사들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트로이 전쟁을 이제 맛보기로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